오늘은 저희 병원 공식 꽃미남 교수님을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른과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 병원 공식 꽃미남 정형외과 장혜동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장혜동 교수님은 척추 담당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보통 수술하라고 외과나 아니면 정형외과를 갔는데 내과 진료를 보라고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그런지에 대해서 장혜동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실은 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한번 간 수치가 높아서 제 외래를 보라고 연락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셔서 막 씩씩 막 이러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돈 벌려고 자꾸 이과 저과 보라는 거 아니야? 막 화를 막 내고 계시더라고요. 수술하러 갔는데 내과 좀 가보라고 전화를 받는 분은 주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주제가 수술하기 전에 내과 선생을 만나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는 이 얘기에서 수술은 보통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이나 아니면은 출산할 때 많이 하는 그 척추 하반신 마취 수술, 그런 수술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냥 고기 국소 마취만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수술방에서 하니까 수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내과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전신 마취 수술을 이제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제 수술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거든요. 환자 건강 상태가 수술하는데 문제 없는지, 기본적으로 뭐 피 검사, 가슴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에 심전도.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건강 검진 받잖아요. 건강 검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하고 뭐 심전도도 찍고, 그렇죠, 그렇죠. 가슴 엑스레이도 찍고 네, 하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어떤 병이 있다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저질환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맞아요, 맞아요. 기저질환, 뭐 대표적으로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시면 관련과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뭐 당뇨 상태가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혈압약을 조절을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기본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태에 따라서 수술에 따른 위험도도 다르고 쓰는 약도 달라지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술 전 검사에서 내가 전혀 모르던 당뇨가 갑자기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있죠,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증상은 전혀 없더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들을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다 내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특정 질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탈모가 있으면 이런 것도 뭐 내과를 보고 이래야 되나요? 네, 그 사실은 되게 중요한 코멘트인데, 빈혈이 아주 약간 있다. 특히 뭐 여성분들은 뭐 빈혈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면 내시경에서 내가 용종을 몇 년 전에 뗐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결핵 같은 것도 이미 치료가 다 돼서 그냥 흔적만 좀 있다. 그러면 뭐 전신 마취 수술하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 내과 선생님도 따로 안 만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몰랐는데 우연히 당뇨가 이번에 처음 발견이 됐다거나 간 수치가 정상보다 뭐 한 3배, 4배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저는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도 특히 척추를 하는데, 척추하는 뭐 정형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뼈를 깎고 부러진 뼈를 맞추고 이제 이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간 기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피를 나는 거를 뭐 지혈을 한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네. 네. 간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술하는데 피가 잘 안 멈추니까, 그러면 수술도 어렵고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꼭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체크를 좀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간이 지금 이제 수술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걸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간 말고 보통 보면 뭐 심장이나 폐 이런 것도 이제 뭐 당뇨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외래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비형간염이 있으면 이 비형간염 환자분들은 다 수술 전에 내과를 무조건 한번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형간염 유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단순히 그냥 비형간염 부균자다, 증상도 없다, 그러면 꼭 내과 진료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단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평소에 비형간염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했다는 가정합니다. 원래 이제 비형간염은 뭐 더 전문이시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 괜찮은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금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간 기능도 괜찮고 내과 진료도 필요 없고 수술도 뭐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형관염 보균자라는 걸 몰랐다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거의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비형관염은 여러 가지 간의 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특히 간은 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이제 하게 되죠. 이거 이제 정형외과는 아니고 지나다가 이제 비뇨기과 얘기긴 했는데 원래 처음에 방광암으로 오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비형관염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막 간암이 17cm짜리가 있어서 네. 오히려 막 주댕가가 또 바뀌고 막 이런 적도 네,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오늘도 외래 오셨던 분이 이제 왜 화를 냈냐면 자기가 이 수술을 위해서 연차를 또 일부러 내신 거예요, 며칠. 근데 간 수치가 높아서 제가 바로 또 수술을 못하고 조금 늦출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사실 이럴 때 또 미뤄지면 마음이 좀 타기는 하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수치 높을 때 수술하면 좀 어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주 교수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수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스케줄 조정하시고 특히 보호자분들도 같이 연차 내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 사실 꽤 많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매일 하는 수술이지만 저희들도 하루하루의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을 위해서 그날 하루를 통으로 비워놓고 그러다 갑자기 수술이 취소되면 그야말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과 진료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수술을 저희 스케줄이 문제가 되더라도 연기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빨리빨리 연차에 맞춰서 저희 뭐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안전하게 수술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장은 환자분한테 좀 스케줄이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수술 스케줄이 좀 빵꾸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수술해서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저희의 제1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불가피하게 연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과는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과에서 이제 프리오피 컨설트가 왔는데 간 수치가 4,000. 네, 4,000이면 진짜 4,000이라서. 100배죠, 100배.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수술하시면 돌아가신다. 일단 네. 뭐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실 수 있다. 그쵸, 그쵸. 막 저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저희 그 간 환자들, 특히 이제 뭐 간경화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수술하실 때 네. 피가 조금 많이 나나요? 왜냐면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사실 간경화가 있으면은 혈소판도 좀 낮고 네. 혈액 응고인자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 피 나는 게 일반인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네, 그거를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의학적인 거는 아주 조금만 넣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주로 척추 수술을 하니까요. 네. 척추 수술의 종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디스크 수술이나 아니면은 협착증 때문에 뼈를 좀 깎아내는 수술 그런 경우에는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네. 나더라도 한 500cc 미만. 500이 많은 거 아니에요? 500이면 좀 교수님? 많은 네.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저희는 워낙 이제 네. 피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적게 나면 네. 뭐 우유팩 작은 우유팩 하나가 250 정도 되니까 네, 그 네. 정도 아니면 네. 좀 많이 나면 네. 500cc 맥주잔 네. 이 정도가 오. 사실은 적게 나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수술인데 척추 수술 중에서도 나사를 핀 박는 수술을 핀 박는 거. 네, 그런 수술을 하면 좀 피가 많이 나죠. 네. 예를 들면 한 1리터 정도. 1리터면은 네. 우유팩 하나니까. 그 정도면 안 죽어요, 교수님? 그쵸. 근데 이제 네. 그거를 피가 계속 네. 나는 걸 그냥 그대로 두진 않고 네. 피가 나면 좀 멈추는 약들도 쓰고 네. 필요하면 저희가 또 뭐 수혈도 바로바로 하니까. 네네네. 근데 일반적인 경우고요. 네네. 만약에 피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난다. 네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 경화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피가 잘 안 멈추거든요. 네네. 특히 뼈에서 나는 피는 저희가 뼈를 보통 스펀지 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저희가 쓰는 스펀지 있죠? 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스펀지. 네. 그렇게 생겼어요, 뼈가. 뼈가 딱딱한 게 아니라 안에도 네. 스펀지. 그렇죠. 딱딱한 게 무슨 시멘트처럼 네. 빈틈없는 게 아니고 네. 시멘트처럼 여러 구멍이 뚫려 있는데 결국에는 뼈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스펀지 같은 데서 그 작은 구멍에서 피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는 무슨 혈관처럼 딱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피가 정말 스며들듯이 계속 나니까 네네. 엄청 힘든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병동에 지금 두 분이 입원을 해 계신데 네.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이분들이 지금 6주째 퇴원을 네. 못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네. 사실 뭐 척추나 이런 거 수술하면 1, 2주면은 네, 빨리 털고 보통.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회복이 좀 늦어지기도 하나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술하고 나서 다 빨리빨리 집에 가시면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간 기능을 좀 얘기를 해보면, 간 기능이 나쁘면 수술 부위의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고 네. 일반인 분들보다 수술 상처가 낫는 속도도 느리고 네. 염증도 잘 생기고 네. 특히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가 잘 안 멈추면 네. 피 안에 피가 이제 안에서 지혈이 잘 안 되면 네. 피가 이제 모여 있고, 그러면 저희가 선지처럼, 순댓국에 들어간 선지처럼 네. 이제 피가 딱딱하게 이제 뭉치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그걸 좀 유식한 말이 혈종이라고 하고요. 네. 보통은 혈종이 생겨도 네. 양이 적으면 천천히 이제 몸을 흡수가 되는데 어. 만약에 혈종의 양이 많으면 네. 흡수될 때까지 한참 걸리고 네. 환자는 통증도 생기고, 맞아, 엄청 아파요. 네,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혈종이 선지처럼 딱딱하게 된 상태에서 네. 신경을 누르면 어. 이제 마비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네. 환자분들은 엄청 고생하시고 네. 네, 많이 힘든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선지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방법이 수술로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수술하면서 피가 한 방울도 안 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종, 그 선지 같은 거를 걷어내면 네. 되는데, 수술하면서 네. 결국에는 또 피가 또 나죠. 또 스물스물. 네. 네. 그러면은 혈종이 또 생길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이제 그러면 재수술에 재수술을 하니까 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네네. 의사도 스트레스를 받고 네네. 보호자분들도 고생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간 기능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례들이 되겠죠. 저희도 이제 술 많이 드시던 여자 네. 알코올 환자분이 네. 단순히 넘어지셨는데 막 네. 피떡이 지금 한 10cm짜리가 그렇죠. 생겨 있어요. 아, 네.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아예 그럼 수술을 뭐 못할 때도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살다 보면 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날 수 있는데 네. 그럼 뭐 간 기능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고 수술하면은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수술을 뭐 바로는 못한 모든 상황에서 응급 수술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몇 케이스 경험을 했는데 네.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추를 다쳐서, 목을 다쳐서 뭐 마비가 지금 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안 좋더라도 수술을 합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뭐 간 기능을 뭐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고 네네. 마비는 뭐 시간 싸움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당연히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고 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취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초긴장 상태로 맞아요. 수술을 하죠. 이거는 보나마나 네. 이거는 들어가서 수술을 하다 보면 네네. 피는 이제 계속 많이 날 거고, 네네. 그러면 저희가 수혈도 해야 되고 네네.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네네. 조마조마하게 또 혈종이 고이진 않을까, 간 수치는 얼마나 올라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유정주 교수님하고 네. 또 마취과 선생님들은 정말로 진짜 속이 타들어가듯이 걱정을 하면서 네. 그래도 수술은 해야 되니까 네네. 응급수술을 하고 네. 정말 조마조마하게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보고 네. 저희가 또 뭐 유정주 교수님한테 부탁을 이제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응급 수술을 아예 못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위험성이랑 그러니까 수술을 네. 안 했을 때 닥치게 될 합병증, 교수님 네. 얘기하셨던 뭐 마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피나는 것보다 더 위중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는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그런 거죠.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저희 내과에 오셔서 이렇게 화내시는 환자분들의 화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뭐 유정주 교수님하고 워낙 이제 친하니까 네. 항상 이제 수술 환자들을 유정주 교수님한테 많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보낼 때마다 네.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니에요. 그렇긴 네네. 한데 네. 환자분들이 이제 알아주셔야 될 거는, 특히 이제 대학병원은 뭐 아주 뭐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들면 뭐 수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때
제가 수술을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저한테는 뭐 큰 그런 게 없다고. 1000개 하면은 네, 좀 그쵸? 더 드려야 되는 거 1000개 아니에요? 하면 뭐 1000개는 아직 해본 적이 없지만 네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오직 주된 관심은 환자분이 안전하게 수술받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서 훨씬 더 좀 나은 삶을 살기, 그게 저희가 바라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돌다리 두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모르던 거를 수술하면서 찾고 또 간파트의 명의 교수님을 또 이정주 교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치료를 좋네요. 잘 하시게 네. 되면 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셨던 환자분들 중에 네. 그때 모르던 뭐 비형 간염, 네. C형 간염, 간경화 많이 발견돼서 네. 지금까지 막 되게 인연을 오래 잊고 있는 환자분들이 네. 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술이 늦어지는 게 무조건 다 안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럼요. 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제 돌려서 간다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진짜 교수님이 사실 그 영상 못 찍으신다고 엄청 걱정하셨는데 거의 무슨 네 아나운서급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